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학원 기획실장이고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과학고 입시 설명회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학교는 이제 세 학교죠. 이제 서울권의 세종, 한성하고 경기북하고 할 거라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마크 3개 넣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이 6월 23일이죠. 네. 그래서 원서까지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이고, 과거 원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개강하는 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수학에서 이제 저희 오늘 연사해 주실 김남현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왔어요. 과학고 입시에서 가장 조금 대치해서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1타? 1타 선생님 저희 모셔와서 저희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카로드 과학부 교무팀장이신 박넝쿨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름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어머니? 박넝쿨? 네. 네, 첫 장에 저희 연사분들 나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이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것 같고, 끝나고도 선생님들 남아 계셔가지고 관련한 질문들 받아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 학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 아이들 수업 후에 남아가지고 클리닉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회 때문에 책상을 다 빼놨는데, 저희 주력으로 하는 과학고, 영재고들 아이들 이제 수업 끝나고 와서 선생님들 다 남아 계시거든요. 남아서 그날 수업 있었던 거에 대해서 테스트도 보고 선생님들 질문도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김남현 팀장님 모시고 설명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았던 김남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2025학년도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학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수학 부분 설명해 드릴 건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아까 실장님께서 저희 말씀하셨죠.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요. 끝나고 나서 저 앞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 사진입니다.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몇 년 전 사진인데 많이 좀 다르기도 하죠. 네, 아직 사진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엠베스트라고 이제 중등 또는 이제 고등 그런 거 아실 겁니다.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아카로에도 있겠지만 엠베스트 학원에서 좀 9년 차입니다. 엠베스트 9년 차로서 영재 입시, 특히 과학고를 다 전담하고 있어가지고 전국에 20개의 과고가 있습니다. 그 20개의 과고에서 매년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기출을 복기하고 그다음에 풀이를 합니다. 또한 그 풀이에 대해서 검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로 작년 2024학년도에 봤던 모든 문제들을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1월이죠. 2단계 시험을 봤을 때 그때 문제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관련된 문항들을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진행 순서는 크게 4가지를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25학년도에 이제 입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단계가 2단계 전형이 되는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류, 특히나 1단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결정이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에는 다 아실 겁니다. 경기북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에 결정 사항이 없지만, 서울은 한성 또는 세종을 넣어야 되는데 과연 어디를 넣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단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부분에 세 번째 쭉 봤으면 어떻게 잘 준비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로드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경쟁률부터 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경쟁률은 최근 4년간의 경쟁률을 나타내 드렸는데요.
작년 2024학년도 대비했겠죠. 지금 보시는 학교는 세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세종과학고등학교는 정원이 160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 정원 160명을 다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80%만 뽑겠죠. 그게 128명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587명이 지원했고요. 대략적으로 4.6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특목이 훨씬 유리해졌다. 이런 부분을 다 아실 겁니다. 한성과고입니다. 한성 140명 정원에 112명을 뽑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97명이 지원했죠.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5.33대 1을 기록했고요. 역시 2023학년대도 620명 정도, 올해도 약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좋은 학교입니다. 경기 북이죠. 뭐 한성하고 세종도 사실은 대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 북은 뭐 경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기 북은 2024학년 작년에 80명을 뽑습니다. 100명 정원에 20명은 사회통합, 그 다음에 80명은 일반 전형이 되는데 그 일반 전형에 8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훨씬 더 넓긴 한데 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80명을 뽑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그걸 또 해내는 학원입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1단계는 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 즉 서류 탈락이 없습니다. 두 학교 다, 모든 세 학교 다 서류 탈락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출석 면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내신이 좀 안 좋아요. 이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권은 1.5배수를 이제 뽑는 거고요. 2단계 갈 때 경기북은 2단 2배수를 뽑는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집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과거의 입시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고가 되는 거죠. 반영 과목은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이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수학, 과학만 점수화되는 거고 기타 과목, 암기 과목이라고 하죠. 또 국어랑 영어 이런 부분은 점수화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나지만 점수는 수학하고 과학만 반영된다. 또 성취도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90점 A나 100점 A나 다 똑같다. 그럼 반대로 89점 B하고 80점 B도 같습니다. 네, B가 되면 감점은 있지만 B가 있다고 해서 탈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영 과목이 조금 다른데요. 서울권은 4개 학기,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 2학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는 여름이잖아요. 8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3학년 2학기 성적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소집 면접 대상자가 되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성적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기북은 3학기만 합니다. 2학기 성적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일정이죠. 자, 올해 같은 경우 역시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에 그리고 나서 3일입니다. 월, 화, 수 26, 27, 28 이 3일간의 서류라고 한다면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단계 출석 면담 일정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 본인의 날짜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 확인을 저희가 한꺼번에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출석 면담 날짜가 나옵니다. 이때 본인의 날짜에 맞게끔 학교에 가서 출석 면담을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집 면접 대상자 발표는 올해 11월 8일 금요일 날 해서 소집 면접은 약 2주 뒤에 11월 23일 토요일 날 발표하고 최종 합격자는 11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서울권 과거고요. 경기북도 비슷합니다. 경기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말에 원서 접수와 서류를 제출한 후 그리고 개별 면담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면담 후에 소집 면접을 거쳐서 역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동일한 날짜 11월 29일 금요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단계 우리가 알고 돼야 될 것이고
그럼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에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정형하게 됐죠. 1단계 전형이에요. 대상은 지원자 전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왜 지원자 전원을 할까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 계셔요. 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 추천서 또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 특히나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모든 학교가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학교는 세부 특기사항을 잘 써주신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학교는 좀 비교해서 좀 짧게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어떤 친구는 길게 자세하게 썼으니까 이 친구는 잘하구나, 또는 짧게 돼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 활동이 많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자 전원을 불러서 혹시라도 생활 기록부에 아이에게 적혀 있지 않은 짧게 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자소서나 면접으로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길게 썼다고 해서 유리하느냐, 그 길게 쓰게 된다면 무슨 과정을 했고요, 뭐뭐를 알고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결론으로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생활기록부 2에 대한 내용에 유불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록들이 조금 짧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외의 것들, 즉 자소서나 또는 행동, 그 다음에 면접 봤을 때 본인이 그런 부분을 잠재력을 충분히 어필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2단계 대상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2를 가지고 나서 소집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대략 30분을 하게 됩니다. 30분을 하게 되는 거고, 수학, 과학 각각의 입학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2대1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30분, 모집 인원은 정원의 1.5배수를 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단계 출석 면담에 대해서 이제 세종하고 한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학교가 거의 비슷하게 물어보지만 외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면접을 보는 겁니다. 자, 가끔 보시면은 세종과고 선생님들이 세종과고 아이들을 보게 됐나? 또는 한성과고 선생님들이 한성 아이들 면접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이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과고는 면담 시간이 30분을 작년에 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와 자유학기, 동아리,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활동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겠고 꼼꼼하게 물어봐요. 또 자소서 중심의 질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과학을 나눠서 대략 15분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역량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직성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자소서는 충분히 준비할 거예요. 서류에 대한 것도 준비하겠죠. 그 외의 것들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기본 역량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글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문제가 적혀 있으면 이걸 주겠죠. 그러면 뭐 칠판이나 볼펜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에 있는 진로와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수학 역량 평가 문제는 많진 않아요. 이 문제는 많아야지 5문제, 수학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물어봤다 해서 이 문제를 대비하면 될까? 다른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자소서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소서가 아이가 2차 함수에 대해 썼다. 그러면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한성과고입니다. 면담 시간은 똑같습니다. 진행 방법도 똑같은데 세종과고에 비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이 좀 적습니다. 네,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소서와 기본 역량 평가를 좀 더 시간을 많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얘기하는 기본 역량 평가는 세종과고 똑같아요. 직성 문제입니다. 이 직성 문제를 많게는 아이들이 6, 7문제까지도 받아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대여섯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라고 한다면 후자가 더 유리합니다. 많은 문제를 받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내야 이 친구가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 정의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 기초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정사각형 정의가 뭐야? 정삼각형 정의가 뭐지? 정답면체는 몇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중학교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구술로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석 질문을 통해서 이제 수학적인 능력치를 많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 학교가 한성과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학교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집 면접입니다. 이렇게 1.5배수를 뽑아요. 자, 뽑고 나게 된다면 1단계 전형의 통과자는 서울권은 1.5배수를 뽑는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1.5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집 면접 하루가 됩니다. 이 하루 동안에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가지고 과학 수학의 기본을 기반한 창의성 인성 문제를 통해 작년 30분 문제 풀 시간을 주어지고 8문제가 있었습니다. 8개에서 한 문제는 인성이었고 7문제는 수학 과학이에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30분이면 충분한가라고 하게 돼 있지만 해마다 좀 다르지만 사실 모자랍니다. 이 30분이 모자라는 거고 이 문제를 다 맞춰야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0%, 약 50에서 60% 정도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게 된다. 이 합격은 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이 풀게 되면 결국 변별력이 한두 문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1단계에 좋은 점수를 받아놔야 2단계 때 우리 아이들이 약간 B끝 아니면 중간 정도 해도 문제 붙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단계에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2단계를 대충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2단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0% 정도는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된다면 오전조, 오후조 또 많이 물어보세요. 오전조 아이들이 유리한 거예요? 오후조 아이들이 유리한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한 거고 어떤 애들이 먼저 1배수 안에 들어간가요? 라고 하는데 랜덤입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조 친구들과 오후조 친구들을 데이터를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오전에 아이들이 몇 명 붙었고 오후에 들어갔던 애들이 몇 명 붙었나 하게 된다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의사고 4문제로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문항으로 요즘엔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이 한 문항 들어가 있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30분, 그리고 발표 시간은 7분 동안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을 얘기하게 되는데 최근의 방향은 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하는 문제들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평가자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세종과고, 한성과고 수학과학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듣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세종과 한성 문제는 똑같습니다. 공동 출제가 되는 거고요. 최종 합격자 결정은 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작년 문제입니다. 홈페이지도 나와 있듯이 창의사고 1, 2, 3 그리고 4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수학과학 자기주화 학습 능력이라고 해서 경기북과학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풀어본 친구도 있고 안 풀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특징이 뭘까요? 글이 너무 길어요. 3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엄청 많아요. 그냥 문제만 딱 읽고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의 독해 능력도 상당히 필요할 거고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경기북 역시 30분 동안 면접을 봤는데 풀이의 과정이 있겠죠. 이와 같이 1번 부분에 수학 문제들이 나타났다. 꼬리 문항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북은. 자, 그래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울권은 창의사고 1, 제곱근, 무리수, 그리고 실수의 대소 비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잘 풀었고 작년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 보게 되면 1번을 틀리고서 붙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1번이 쉬웠다. 그 쉬운 부분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몇 번부터 풀까요? 1번입니다. 그렇죠? 1번에 대한 정답률이 언제나 높습니다. 자, 그래서 1번도 어렵지 않았고요. 3번 문항은 아이들이 많이 못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항이 뒤에 있기 때문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도형의 형태에 관한 문항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풀기에 까다로운 거지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제시문을 정말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학적 원리가 뭐고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요거를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고 비슷한 문항을 계속해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문항들은 제가 이제 전국 과거의 이 기출 문제들, 그렇죠?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요즘은 좀 통합 형태로 좀 많이 돼요. 그래서 한 8년 전서부터 뭐 그 아주 오래된 문제서부터 쭉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문항들을 다 풀어볼 겁니다. 그 문항뿐 아니라 기출 문항뿐 아니라 유사 문항까지 준비를 해서 다 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서류는 자기소개서,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한성하고 세종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2,400자가 되는 거고, 수학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자기주도 학습 경험과 핵심 인성 요소, 실천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 진로 계획에 크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한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0자였고 세종은 700자, 그 다음에 경기북은 500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뭐 항상 쓰지 말라는 내용인데 우린 좀 쓰고 싶은 경향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좀 어렸을 때 아이가 좀 똘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피아드며 교내, 교회 각종 대회를 쓰고 싶어요. 거기서 좀 두각을 냈다 쓰고 싶은데 쓰셔도 됩니다. 저희 쓸 거예요. 쓰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느 영재 학교, 무슨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어느 수료, 이런 건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했던 내용은 무관하겠지만 그 주최한 것과 뭐 금상이라든지 은상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 보시다시피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추천서도 똑같아요. 어떤 교사님께서 이 학생이 정말 올림피아드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어요.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전체 뭐 금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어떤 연락이 아니라 바로 최저 단계를 준 건 아니고요. 다시 전화해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이걸 꼼꼼하게 볼 겁니다. 자, 자소서 내용입니다. 이 자소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한성이랑 세종이랑 다 똑같은데 문제는 1번과 4번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자, 이게 좀 주목해야 할 것인데 1번이 뭐가 되냐면 자기 주도 형태를 통해서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탐구 사례와 동기를 포함하세요. 이 위가 지금 과학 분야, 수학 분야는 2번, 3번에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글자 수가 얘기하겠죠. 바로 이거죠. 지원 동기. 그다음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규칙 준수, 리더십. 이 세 번째가 인성이에요. 그 인성이랑 밑에 있는 진로 계획이 있는데 이 문항이 세종과 한성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1번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신의 꿈,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정말로 이제 과고를 지원해서 이공계로 지원하게 된 친구인데 중간에 좀 이탈자가 많잖아요.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의대 요즘 그런 게 좀 이슈가 되는 거니까 정말로 이공계 갈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많이 보는 학교가 세종입니다. 아무래도 우수한 친구들이 좀 많이 오니까 그런 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성은 이 부분이 4번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서는 세종만 있습니다. 자, 세종만 책 3권을 집어넣어서 핵심 단어 3개를 집어넣고 의미 있게 쓴 도서 3권입니다. 자,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도 상관없고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100% 물어봅니다. 100%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야겠죠. 팁을 드리자면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철학책을 정말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걸 썼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과학에 대한 과고를 쓰는 거예요. 자, 뭘까요? 경제적 서적, 철학적 서적, 물론 아이가 의미 있게 읽었지만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물리 천문이다 라고 한다면 물리와 천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책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자, 우리 의미 있게 좀 읽은 도서지만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읽은 도서가 수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써주신 것이 더 좋다. 즉 수학으로 다 이거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활기록부에 수학에 관련된 책이 많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서 내기 전에
1학기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관련된 책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본인의 꿈과 관련된 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한 권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이 세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성은 이 부분은 없지만 독서 부분은 물어봅니다. 네.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소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지원을 했을 때 이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 자소서가 본인의 면접 질문지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쓰는 요령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학업, 능력, 잠재력, 그다음에 탐구심과 호기심, 지식의 향상과 성장, 변화, 가치관 형성 좀 어렵게 썼죠. 네, 이런 부분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막 쓴 것 동기보다는 사례 중심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좀 재밌어야지 읽어요. 아, 이 친구가 처음에 이런 게 궁금하고 왜 탐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하다 보니까 극복을 해가지고 해결해냈더라. 얼마나 해피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읽어나면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 중심 또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지식 나열 이런 것들은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만큼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낼 수 있게끔 써주시면 되고요. 결과 중심 나열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인성 영역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 누구를 도와줬어요. 아니면 전체에서 회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나타내기 있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 것보다는 협력과 소통입니다. 협력과 소통이라는 것은 2명 이상 또 3명 이상 팀을 이뤘을 때 그 안에서 어려운 것을 해결해내는 그 3명이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화를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소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이제 빼셔야 됩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진로 탐색을 한 겁니다. 이 진로 탐색은 한성보다는 세종이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본인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적합한 진로를 방향 설정하는 것이고요. 또 진로 활동의 체험과 1학년 때 우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본인의 진로 계획들을 갖다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입니다. 이게 사실 주력이 되겠죠. 수학, 과학이 되는 거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입니다. 관심 주제에 대한 실험, 과학, 수학 상관없습니다. 탐구 활동과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이 모두 포함된 스토리 형식으로 써주셔야 된다. 자, 이거에 이제 예시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예전엔 1100자였는데 이제 800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수월해졌습니다. 자, 이런 자소서 작성의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시간에 뭐 소수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선생님께서 소수와 합성수의 개수에 대해 소수가 같을수록 희박해진다. 따라서 합성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소수 합성수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과정 내에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합성수가 왜 더 많지? 그 약수의 개수가 본인 뭐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애들이에요. 걔네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갑니다. 이게 탐구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라든지 음수, 양수 쭉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유리수와 실수의 개수도 비교하게 됐다. 자, 출발은 소수하고 합성수죠. 소수하고 합성수라는 것은 자연수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확장돼서 유리수와 실수까지 확장하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고 얘가 사고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1대1 대응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역시 이제 대수 형태를 쓴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뭘 썼냐면 이제 격자점, 확률 이런 걸 썼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확률도 확률이지만 실제에서는 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 실생활에서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전제 조건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요즘 우리 친구들이 코딩 능력이 좋은 친구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영재과 좀 다르게 과거는 수학, 과학을 써줘야 되는데 수학 또는 과학란에 정보를 쓰시는 부분이 많아요. 코딩을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학교 다 마찬가지인데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수학, 과학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코딩은 정보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아니에요. 경기북은 쓰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에서는 코딩에 관한 걸 갖다가 수학 또는 과학에다 쓰시게 된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은 수학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란에 썼어요. 그러면 수학에 관련된 것들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수학에 관련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그럼 패스되면은 당연히 안 좋은 점수겠죠. 평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코딩을 썼습니다. 그럼 이게 잘한 걸까요? 얘는 엄청 잘한 겁니다. 자, 코딩은 도구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식을 구현하고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진짜 몰라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 이게 막 해보니까 진짜 되나?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코딩이겠죠. 그런 코딩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를 갖다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오직 컴퓨터 코딩 능력만 내가 쫙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수학, 과학을 위주로 쓰시되 코딩 능력은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괜찮아 보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코딩 능력이 정말 없는데 막 스크래치 같은 것만 할 수 있는데 여길 뭘 쓰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럼 나중에 이걸 정말 체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너 코딩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볼까라고 이제 좀 의아할 수 있겠죠. 좀 부풀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코딩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했던 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뭔가를 더 꾸며내기 위해서 부풀리게 된다면 이미 면접할 때 탈로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더 있어 보이게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궁금한 점, 탐구 동기가 되는 거죠. 탐구 활동 주제가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어떻게 공부했다, 이해했다 이런 과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항은 이제 인성 문항이에요. 자, 인성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로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는 얘기죠. 경험을 사건 중심으로 쓰실 때 솔직하게 서술한 능력, 특히 협동과 협업 이런 부분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간단해요.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럿이 있었을 때의 장점 같은 거를 본인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쓰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소서 작성 요령인데 탐구 활동 경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수학 과학이겠죠. 공식적인 경험과 비공식적인 활동 모두 가능하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학교 내 활동입니다. 학교 내 활동이라는 것은 생기부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영재원이라든지 내 스스로 따르게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합니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단지 어떤 거? 이게 무슨 대회며 구체적인 상이라든지 언급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얘기 드린 거고요. 저 강조해놨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한 단순하게 알아본 것들, 서칭하는 것들 깊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아이가 누구나 찾아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난 대로 이제 스스로 공부한 것, 단순 지식 나열이 아니고 구체적인 과정과 동기가 들어가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탐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를 통해서 무엇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가 명확히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부분을 쭉 나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느낀 점들을 써주시면 그게 자소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 형태로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강조드렸고, 그리고 과학, 수학 분야나 탐구 경험에서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했거나 남다른 도전 사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수학은 사실 탐구한 주제가 힘들어요. 뭔가 연구하거나 실험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접근으로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나는 도전해봤다. 뭔가에 대해서. 특히 올림피아드 같은 거 했던 친구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한 달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하게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또 경시대회나 이런 문제를 막 서칭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자소서 내용으로도 수학으로든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현상입니다. 주변 현상이라는 것은 최근의 트렌드겠죠.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매 지식에서 이제 삶의 지식으로 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탐구해 보겠다, 이런 친구들 자소서도 상당히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리더십, 이건 이제 인성이 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라는 것은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뭐 분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을 갖다가 배려나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요 나눴던 둘, 넷, 다섯 개 있잖아요. 이 5개에서 한 4개나 3개 정도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써주신 게 좋겠죠. 자, 분명히 협력하고 갈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배려가 같이 들어가는 스토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봉사, 코로나 시국 때문에 봉사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조별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소재를 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진로 활동이죠. 이 진로 활동은 이제 크게 보게 된다면 내가 이 진로를 탐색하게 된 거 1학년 때 우리 많이 했어요. 이 진로 탐색 부분과 그리고 과학고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공부할지 단순하게, 그리고 과학고 입학 후에도 졸업 후에도 내가 무슨 과목을 쭉 전공하고 싶다,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은 로드맵을 작성하는 거죠.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 정도까지 써주시는 것이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상당히 나중에 면접 볼 때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소서에 이제 독서 활동이 있는데 요즘은 독서가 많이 강조가 되는 시국이에요. 한성보다는 이제 세종이 훨씬 더 이 독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문항이 따로 있는데 최근에는 수학, 과학에 관련된 책들만 물어봤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랜덤으로 찍기도 하고요. 또는 그 3개 쓴 거 있잖아요. 그 3개 쓴 거 중에서 3개를 다 물어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자,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의미 있게 읽었던 책 한 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3개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종 쓰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한성 같은 경우는 안 물어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찍어서 물어봅니다. 수학, 과학에 관련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책의 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되는 것은 인상 깊은 부분, 뭐 스토리를 쭉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이 부분이 옛날에 읽었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 정리나 이런 부분이 요즘엔 뭐 챗 GTP라든지 아니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하시되 단 느낀 점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십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2년 전이나 3년 전에 물어봤던 경우가 있는데 수학 외에 다른 인문사회 부분도 체크해서 랜덤으로 찍어서 물어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주요되는 것은 위에 있는 거니까 수학은 학생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수학 외에 다른 책들은 책 제목과 동기, 간단한 줄거리 2줄 정도, 기억에 남는 장면과 느낀 점, 자, 이 부분을 좀 표를 리스트해가지고 그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아이들 책상에다 놔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그냥 쓱쓱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이제 1단계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죠? 최근엔 독서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아이한테 뭐 그런 걸 물어봤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간단한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 아이가 이거 기억이 거의 하나도 안 나요 라고 하게 되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즘 또 추천서가 화두가 있습니다. 추천서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잘 안 보게 되는데 이 항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수곽의 내용, 그 다음에 최우수, 매우우수, 우수 이런 것들은 이제 한성 부분인데 한성과 세종이 똑같지 않아요. 세종도 조금씩 달라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다. 1번은 수곽에 관련된 내용이고 2번이 인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리스트가 비슷비슷하지만 두 학교에서 물어보거나 또는 체크하는 영역에 대한 점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꼭 보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보시게 된다면 세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한성입니다. 경기북 추천인 선생님께서 이렇게 돼입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단계가 있는데 상해 9, 8, 7의 추천 의지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한성입니다. 5로 갈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강함, 추천, 보류. 추천 보류가 되면 담당한 선생님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보류했는지. 보류하게 된 친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얘가 면접을 잘한다 하더라도 2단계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북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북 역시 한성과 똑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2025학년도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과 한성과 경기북에 뭐를 보셔야 되느냐. 추천서 항목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1학년 때 무엇을 배우는지 학교마다 약간 달라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서 학교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원학교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애들이 많이 가니까 나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 부분 내가 더 똑같은 걸 했더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추천서나 교육 과정을 잘 보시고 나서 사실 합격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들어가서 잘하기 때문에 얘를 검토한 후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 결정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학년 때 부분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되겠고, 자, 이런 부분도 다 봤는데 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로도 이제 과고반 재원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 결정의 상담은 다 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한성 쓰세요, 세종 쓰세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한성에 썼을 때는 이런 부분이 유리할 거고 세종 썼을 때는 이런 부분이 유리한 거니까 이건 판단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분의 객관화적인 도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자소서를 보는데 이런 거 정말 못 쓰겠어요. 아까 봤는데 이거는 내가 써줘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모르겠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소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또 작년에도 있었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겠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쓰는 겁니다. 본인이 쓰시고 그 부분에 완성된 거를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쓸 거리가 전혀 없다. 뭘 쓸지 모르겠다. 그리고 소재를 뭘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학생이나 부모님 계시게 된다면 나는 수학 부분은 뭘 할지 모르겠어. 과학은 뭔가 할 게 있어. 그러면 수학만 첨성해서 첨사까지 저희가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반대로 수학은 쓸 게 있는데 과학은 뭘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과학만 가능할 거고 지원 동기랑 또 인성까지 이 부분을 뭘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를 묶어서 저희가 이제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크로드 학원으로 이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하고 예약 안내는 이제 학원을 전화하시면 되는 거고 스케줄을 이제 잡아서 1대1로 학생이랑 담당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학을 또 과학을 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을 매칭시켜 드려 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글자 수까지 다 맞출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자소서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원에 문의하시면은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1, 2단계 되는 거고, 뭐 학교도 좋고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운 것과 고민되는 건 뭐냐면 선행은 어떡하지? 만약에 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됐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 5대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갈수록 더 어렵다고 하는데 또 영재교육 썼던 친구들도 다 쓸 건데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라는 것은 첫 번째 선행이겠죠. 과고를 가도 또 특목을 가도
또는 일반고를 가도 공통적으로 하는 고등 선행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얼마큼 빠르게 빼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등 선행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고등 선행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더 탄탄히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과거 수학에 대해서 출석 면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창의사고 대비까지 하셔야 된다. 근데 요 뒤에 있는 출석 면접과 창의사고 대비라는 것을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고등 선행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의 배정을 해놨습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에 하지 않습니다. 자, 수업에 하게 된다면 얘도 이 답변할 거고 쟤도 저 답변할 겁니다. 아이에 맞는 답변을 저희가 선정해 줄 거니까 이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로 선정을 했는데 이때 시간을 잡아서 1대1로 우리 아이의 생기부, 자소서 이 부분을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께 다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구분 능선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카로에 대해서 드리는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크게 보면 7, 8, 9, 10,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7월 달에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과거에 대비 이제 이론 정리 및 그 다음에 선행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8월 말이 원서를 넣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약 2달 남았습니다. 그 2달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철저히 잘 준비하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야만 정성평가잖아요. 면접 문제도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 의미 있게 했던 친구들은 면접관이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본인이 한 거니까. 근데 만약 대필이거나 거의 잘 안 했거나 모르는 내용을 쓰게 된다면 면접을 하게 할 때 자신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똑같은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서도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는 대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뭔가 탐구 활동을 했으나 그냥 표면적인 것만 했다. 깊이 있는 탐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쉽게 써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출석 면담 이게 1단계겠죠.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8월 달에는 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9월, 10월, 11월은 학교 결정을 하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역시 선행 수업을 들어가면서 개별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기 이제 개별 면접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소집 면접도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11월이 되게 된다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중간고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10월 말, 11월 초에 봅니다. 그게 끝나게 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소집 면접 파이널 들어갑니다. 소집 면접 파이널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모든 거를 올인해야 되겠죠. 1.5배수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수도 아니고 1.5배수예요. 3명 중에 2명 되는 거예요. 1명 안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행과 모든 것은 다 스톱시키고 모든 것을 갖다 소집 면접 파이널에 마칩니다. 아까 보셨던 긴 지문을 읽고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을 타임어택을 계속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유사한 문제들,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11월에 약 3주간 들어간다. 거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걸 잘하게 되는 친구는 실수만 하지 않게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드린다. 이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 7월 15일 날 1차 개강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과고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7월 15일 날 개강 표준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수학 기준은 월수금입니다. 자, 월수금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상하죠. 옛날 거로 수상화 부분을 많이 까먹었어요. 지금 나가 있지만 하지만 수상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면접 때 물어보는 게 중등을 물어보고 기초등을 물어보고 중등 심화를 물어봐요. 근데 중등 심화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고등과 연관성 있는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중등 심화하고 가장 연계성이 있는 것은 수상화예요. 이 수상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했겠으나 다시 문풀로 해가지고 빠르게 3주 동안에 풀이하는 겁니다. 이런 수업이 아닌 거죠. 머릿속에 얘를 깨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서 수상화를 빠르게 보셔야 된다. 그래야 면접 대비할 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부분을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보게 된다면 선행이 2타임인데
밑에 과거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입시 수학으로서 뭘 할 거냐면 자소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자소서 부분이나 또는 자소서 할 때 이런 걸 해요. 초기에, 그러니까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초기에 오는 친구들은 면접 날짜가 다 잡힌 친구들은 그 부분만 물어봐요. 하지만 이제 10월 달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 보게 된다면 그동안 이 친구는 자소서를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유불리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오는 친구는 내가 준비한 시간이 짧았으니까 준비한 시간이 많이 없는 거고, 뒤에 간 친구들은 그만큼 다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뒤로 갈수록 물어보는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럼 높아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자소서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그 자소서가 이런 거예요. 이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소서처럼 또 본인이 연구하거나 탐구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없거든요.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자소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맡겨가지고 썼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 학생은 자기주도 학생으로 평상시에 모든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다 무너져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수업이나 지금 일요일날 하는 입시 수업이 다 그런 거거든요. 소테마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약간 창의 수학 같은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루에 그 테마 수업을 쭉 연기해서 풀어낼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네,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탐구해 본 적이 있고 얘를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수업 시간 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달에 가게 된다면 꾸준히 이제 들어가면 8월 달입니다. 사실 8월 개강이라고 썼지만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상화를 이제 빠르게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부분을 갖다가 월, 수, 금. 수학은 월, 수, 금이 변하지 않아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다 선행에 들어가는 거고, 수요일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과거 수학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역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소 주제를 가지고 소 테마로 의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하나는 저희 이제 백혁인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 백혁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뭘 할 거냐라고 한다면 9월 달서부터 애들 출석 연담을 보게 되는데 자소서 외에 물어보는 기본적인 역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간단한 부분인데 쉽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막 넘겨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찬찬히 다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야 이제 9월 달에 들어간다면 걔가 베이스가 되고 자소서랑 그다음에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역시 수학은 월수금이에요. 월수금인데 수요일 날이 좀 바뀌었죠. 수요일 날이 과거 수학 3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한 타임, 8월 달은 2타임, 그 다음에 9월부터는 3타임 수학을 수요일 날은 모두 다 이제 과거 수학으로 되어 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2단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2단계 준비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2단계는 이제 대수, 기하, 조합에 대해서 2차 준비 및 이제 들어갔을 때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놓치겠는데 8월 18일입니다. 8월 달에 보게 된다면 이제 주말 하루반도 있습니다. 평일날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걸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주말 하루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수학, 물화생지를 쭉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네, 뭐 그렇죠. 하루를 그냥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중에 얼마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느냐가 달려 있어서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월수금에는 이제 수학하고 화목 일에는 과학이죠. 이런 과학을 좀 하시고 통합과학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면접으로 놔둬놨는데 얘는 9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면접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로드맵을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행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브로셔에 나와 있겠지만 이제 수상화랑 수원이 빨리 끝났습니다. 수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투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월, 금의 주 2회 형태에 대해서 2달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2달도 좀 빠른 겁니다. 좀 빠르게 보는 거고 한 번 봐서 끝나는 형태가 아니겠죠. 여러 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체 교재 형태로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것과 이런 커리큘럼은 브로셔에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이제 11월 달이 오게 되면 파이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7월 달에 스타트하게 된다면 선행 기준으로서는 수상화 문풀 속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는 수원을 끝내는 형태가 되는 거고 9월 달, 10월 달에 즉 기말고사 볼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수투를 끝내는 거겠죠. 수상화, 수원, 수투를 끝내는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8월 달이라는 것은 선행일 8월 달이기 때문에 수투와 미적을 좀 라이트하게 기본적인 개념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9월 달에는 이제 수투를 시작하는 친구도 같이 들어갈 거고 또는 이때 이제 미적분반을 열어서 나는 미적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2달 동안 미적분반을 열어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커리와 자기의 수준에 맞는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 시점은 항상 7월, 그다음에 8월, 9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은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그 9월 달, 10월 달에 수요일 날 하는 과거 조합과 과거 대수와 과거 기하에선 과연 무엇을 공부하는가? 자, 이런 거를 공부하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고 입시 유형의 카운팅이 많이 나옵니다. 뭐뭐를 세세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 이론하고 테크닉 훈련을 주안점을 할 거고요. 또 문제 상황에 대한 조합적 이해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대수 시간에서는 이제 과거 문제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또 잘해야 됩니다. 특히 해석기하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다 대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화 문제와 그 다음에 기초 경시 부분 이런 중등 심화 개념을 통해서 논리적 발표 향상을 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기하 수업은 제가 맡을 건데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국 과학고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기하를 담당하고 들어갈 거지만 실제로는 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학이랑 융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수와 기하 또는 조합과 기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 전국 기출 문제 부분을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수학과에서는 했고요. 향후 일정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월 말입니다. 원서 접수가 다 이제 끝나요. 원서 접수가 8월 말에 끝나게 된다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 어떤 게 있냐면 출석 면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토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출석 면담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무슨 문제가 나왔나요? 이런 방법과 구체적인 시간표는 지금 얘기해도 또 까먹습니다. 지금은 자소서가 첫 번째고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8월 말 이제 원서가 다 끝났죠. 그때 되면 이제 뭘 할 거냐면 9월 달부터 나오는 본인의 출석 면담을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라는 걸 갖다 구체적인 시간표와 안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런 거겠죠. 어떤 평가 요소냐? 평가 요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인성해야 되는데 학습 동기, 행동 특성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우리 학생들을 주말 때 보거든요. 1대1로 그냥 문제 풀고 보고 질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다 일일이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을 체크 후에 부모님께 주고 아이한테 준 다음에 피드백을 줘서 결국 출석 면담에 만반을 다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했었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 그 과학과 교모 과학 팀장이십니다. 박농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박농쿨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컬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과학 기준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이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준비한 목차는 과학 로드맵, 그리고 로드맵 알겠다, 아카로드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통합과학, 그리고 자소서 작성 방법에서
과학 기준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로드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두었지만 실제로 과학은 스텝 A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과학적 도구,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라던가 어떤 내용,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때 해결 전략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얘는 끝까지 가고요. 스텝 B는 이제 출석 면접 대비, 스텝 C는 소집 면접 대비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기학습이 필요해요. 남현쌤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시피 선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행이 들어가서도 필요하지만 과학 기준으로는 면접에서도 도움이 돼요. 오로지 중등만 나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면접에 가서 선생님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게 중등인지 통합과학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내신에서 통합과학을 안 해요. 내신에서 통합과학을 안 하고 물원투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오피셜하진 않지만 작년에 올해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 기준으로는 세종은 물원도 안 했대요. 미리 준비해 오라고 했대요.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과학 선행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해서 연기학습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왼쪽이 중등과학의 목차고 그리고 고등 내용이 오른쪽인데 이제 밑줄 친 게 이제 물리거든요. 제가 물리 담당이라서 물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선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사실 전부 다죠. 아이들이 물리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한다도 중요하지만 선행에 이런 부분이 있고 나는 어디까지 배웠다라는 걸 알아야 정확하게 중등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학습 선행 내용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지금 여태까지 과고반 과학 수업을 들으신 어머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서 교재를 점차 수정을 해서 조금 스타트할 때 바로 시작을 못했었죠. 그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가 물투에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지 이런 내용을 계속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발표 기준으로는 필요한 파트만 저희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반 기준으로 저희는 영재반 친구들도 있고 과학고 친구들도 있겠지만 1년에 되게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죠. 제가 설명을 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작년 학부모님이 120명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은 학부모님 혹은 뭐 저장을 안 한 학부모님 포함하면 학부모님이 150명 이상이에요. 그 말은 학생들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메타인지가 이제 본인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안다? 근데 안다라는 것도 좀 애매해요. 안다라는 건 뭐냐면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설명을 하려면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그걸 토대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면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을 준비했을 때 스스로 재구성까지 할 수 있어야 근데 그 시작이 메타인지다.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스텝 A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다 안다고 해요. 특히 아직은 영재에 떨어진 친구들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영재 떨어진 아이들이 합류할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쟤네들이 너무 잘해서 수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저희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누릅니다. 너 이거 모르는 거야. 너 아는 게 아니고 이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그 아이들을 누르기 때문에 수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적 도구 준비, 과학적 도구라는 건 배경 지식이죠. 그리고 해결 전략 확립. 저희가 크게 지금 음영이 좀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 부분이 비교 분석이죠. 사실 비교 분석은 아이들마다 그냥 암기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랑 너무 비슷해서 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하지만 급하면 다 외워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이렇게 있고 아래에 두 개는 이제 면접 대비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건 일목요연한 설명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 풀이별 근거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주어지는 시간이 30분이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짧아요. 남현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전 문제를 다 푸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 풀이의 방향성 있죠.
풀이의 방향성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 식을 통해서 뭘 찾지? 라는 부분을 계속해야 계산이 간결해져요. 시간이 짧아서 계산을 못했어? 그러면 면접관이 그렇게 되물어요. 그럼 지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산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단원 과목 연계 훈련은 뭐 지금 앞에서 시험지를 보셨다시피 과목이 안 나와 있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없습니다. 한 시험지 안에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을 문제에 맞게 해석하고 접목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때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출석 면접. 면접관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제가 기억나는 예시가 하나씩 있는데 아이들은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라고 안 하고 3의 3승, 3의 4승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면접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거는 보편적 어휘가 아니야. 그건 일제의 잔재야. 무조건 3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혹은 물리에서는 혹시 앉은뱅이 저울이라고 하면 다들 그려지시죠. 앉은뱅이 저울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약간 부적절한 단어래요. 장애인을 좀 안 좋게 표현하는 부적절한 단어라서 가정용 저울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학생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하이탑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앉은뱅이 저울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이미 없어요. 가정용 저울이라는, 그러니까 면접관마다 본인이 꽂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일제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장애인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어휘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되게 불친절해요. 되게 발음이 안 좋으신 면접관도 계십니다. 실제로 발음도 안 좋고, 그리고 불친절한 것 기준으로는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아이들은 자소서 관련해서 압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건 실제로 최근 4년 정도, 3, 4년 정도 이제 아이들이 들은 내용인데, 질문을 던졌대요. 자소서 관련해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했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얘기했죠. 스스로 정리해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했다고.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한 3초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다음. 대답할 필요 없어, 다음. 혹은 자소서 관련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은데 끊고 오케이, 그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그 면접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거고, 뭐 컴퓨터가 계산한 거 아니야? 왜 수치가 하나도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한 거 맞아?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좀 못 썼나 봐요. 누가 봐주시는 사람이 없디? 겨우 이렇게 해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 들었던 내용입니다. 들었던 내용. 아까 남현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코딩이 있었죠. 로봇도 있습니다. 과거는 로봇 안 배우는데, 근데 실제로 로봇으로 쓴 게 아니라 약간 물리 선행 내용으로 이제 돌림임 관련해서 일반 물리 내용으로 좀 썼어요. 그러니까 포함하면서 로봇 내용이 살짝 들어갔는데, 희망 진로가 로봇공학자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하셨대요. 당연히 뭐 붙긴 했죠. 하지만 압박은 끊임없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서와 생기부 기준으로 얘는 되게 애매해요. 추천서 쌤이 널 왜 좋아할까? 라는 질문도 있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와, 추천서 선생님이 널 왜 좋아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생각하기에 추천서 선생님이 널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왜? 뉘앙스의 차이에 의해서 되게 달라지잖아요. 영어 C네 뭐 안 본다고 하지만 생기부를 펴놓고 면접을 보니까 영어 C, 국어 B 이런 거 물어봐요. 영대비 열심히 했나 봐. 이 질문은 사실 수학과학을 잘한다라는 것도 맞지만 다른 과목 내신이 안 좋다라는 것도 맞죠.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흔들려요. 흔들리면 본인이 준비한 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집 면접은 이제 면접인데 공통 문항이 있죠. 그래서 면접관 파악도 중요하고 문제 의도 파악도 중요하고, 문제 의도 파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면접관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힌트를 주시는 분이 계시고, 혹은 모르겠으면 패스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뭐 계속 중등범위 맞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너네 아크로드가 어떻게 해줄 건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텝 A는 전체에 대한 컬이고 이 부분은 제가 브로셔에 넣어놨어요. 5페이지와 8페이지에 7월 15일 개강, 8월 5일 개강에 대해서 브로셔에 세부적인 내용은 넣어놨고 다만 7월 15일과 8월 5일은 이제 어머님들이 피치 못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8월 5일 이후로는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8월 5일 이후로는 모든 내용이 컬이가 동일한데 다만 이 3주는 빈출이라던가 혹은 어려워하는 파트들, 예를 들어서 역학 전자기 파동에서 각각 하나씩 모아서 아이들은 뭐 전자기 요도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그런 파트 이런 식으로 빈출 심한 내용에 대해서 3주 동안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텝 B는 이제 출석 면접 대비, 그래서 전 학생 맞춤형 개별 질문지를 부여할 겁니다. 학생마다 이제 최소 3회씩의 면접을 볼 건데 그 과정에서 전 학생 맞춤형 개별 질문지가 들어갈 거고, 이건 작년에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건데 시작이 9월 8일이에요. 작년 9월 8일인데 이때가 첫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9월 6일에도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 되게 다르고 남현쌤이 표현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엔 쉬워서 날짜가 빨라서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꼭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쉽게 나온다더라, 쉽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꼭 하시면서 좀 달래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8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뭐 면접을 봤던 12명의 학생이에요. 면접을 받고 그 중에 한 명의 개별 질문지입니다. 이 학생 기준으로는 뭐 이제 물리와 생물을 융합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써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날 본 모든 학생한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와, 이거 실제 구현 어려울 것 같은데? 실험이 제대로 됐어? 그런데 제가 이 친구의 답변을 듣고 오케이, 넌 합격하겠다, 이대로만 하자. 12명 중에 유일하게 이 학생의 대답이 되게 간단했는데 대답을 듣자마자 넌 합격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답이 뭘까요? 그 대답이 되던데요예요. 실제로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어려운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실제로 학생이 뭐 어려운 건 모르겠고 나는 배운 대로 했더니 되던데, 그렇게 나오면 실제 이 아이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와도 내가 해봤는데 되던데 뭘. 그리고 실제 이 학생은 지금 합격을 해서 저희 물리 선생님 주역쌤의 내신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맞춤형 개별 질문지 준비하고 이제 출석 면접은 토요일에 이제 몰아서 이제 요일 뭐 학생들 면접 날짜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아이 신경 못 써주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년 기출, 실제로 뭐 중등 교과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고등 선행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소서에 선행 내용을 썼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야, 이 내용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이 내용은 뭐 써도 괜찮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 라는 걸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게 다 학생들을 통해서 받는 이런 정보예요. 학생들한테 물론 통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받아 적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이 오전 11시 45분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이미 푹 자고 있어서 저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이른 시간에 보는 아이들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보자마자 기억나는 거 그냥 다 적어서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썼는데 질문이 고등 개념이지만 공식 알아? 고등이긴 한데 뭐 네 자소서 내용이니까 준비해왔냐 이거예요.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최근 6년치,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자소서 내용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중등고학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집 면접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적중이잖아요. 적중이 중요한데 작년에는 이렇게 적중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메탈, 왼쪽이 이제 기출된 문제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파이널 때 준비를 했던 문제입니다. 뭐 세로로 있냐 가로로 있냐 차이지만 똑같죠.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처리하고 다음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매년 적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잠시만요. 이거 뭐였지?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업 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영재반이 파이널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재반 아이들 기준으로 화학, 초중등 과학, 화학은 과목 특성상 초등학교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만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과학에 대한 정리가 있고 요약본이 있고, 물리는 이제 중등 과학. 근데 물리는 또 과목 특성상 문제가 풀려야죠. 문제가 풀려야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거든요. 몇 번 해서 요약집 기준으로 관련된 문제가 27번은 여기, 뭐 28번은 여기 해서 아이들마다 파이널 소집 면접 직전에 연습을 시킬 걸 이제 과학고 기준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아직 만들진 않았고 만들 거라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업 외적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작년 합격생들이에요. 뭐 어머님들도 보셨지만 경기북은 이미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경기북은 쉽지 않았고 세종이나 한성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의 여건상 한성 애들만 내신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주역생께서 한번 세종 애들도 마음을 먹고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이 왜 중요하냐? 단원의 연계인데 아까는 제가 물리를 보여드렸지만 이번엔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신도 내신이지만 면접에서 면접관이 아이들한테 너 이거 중등과학 맞아?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목차를 외우게 하거든요. 중등과학 목차. 근데 아이들이 내가 외운 목차에 없으면 무조건 이건 고등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끝까지 우겼대요. 그리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통합과학이었다고 합니다. 통합과학에 대해서 면접관은 물언투에 없으면 중등이겠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통합과학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면접 기준으로도 통합과학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깔았죠. 근데 일단 두 분이 계시고 왼쪽은 도영쌤, 오른쪽은 이겸쌤인데 두 분 다 이미 통합과학 수업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고요. 도영쌤은 이제 과학고 영재, 부산 출신이시거든요. 부산에 있는 부산 1과학고 혹은 한과영에 근무도 하셨고 입시문항 출제 및 검토도 하셨고, 이겸쌤은 현재 지금 저희 아크로드 영재반 생물과학부 팀장으로 계시고 블루과학 과학부 팀장으로 계셔서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실 거고요. 뭐 통합과학 내용도 있는데 브로셔 8페이지 오른쪽에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될 거고, 이런 목차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개강 일정은 아셔야죠. 7월 15일에 개강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과학 화목에다가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7월 21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8월 달에 개강하는 친구들은 8월 17일에 토요일에 개강을 할 겁니다. 수업의 난이도나 이런 차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시작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은 파트 8, 도영쌤께서 물리와 지구과학을 담당해 주실 거고 이겸쌤이 화학과 생물을 담당할 거예요. 그 다음 자소서 뭐 남현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해주셔서 금지사항 이미 들으셨죠. 근데 이 금지사항은 사실 뭐 영재학교를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한 분도 모르는 설명회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대개강 설명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간담회를 쭉쭉쭉쭉 하다 보면 무조건 아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명단을 좀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분이 영재학교를 쓰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영재학교는 교내 입상 실적은 괜찮거든요. 근데 과학고는 교내도 안 돼요. 교내도 안 되고 뭐 수료도 안 되고 심지어 한자도 안 돼요. 토익도 안 되고. 이런 게 감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굳이 알면서 감점을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꼭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있죠. 사회 경제적 지위. 사실 오피셜하게는 경기북에만 있어요. 승마등, 골프, 비싼 거 이런 취미 활동은 언급하지 말아라. 근데 솔직히 저희 뭐 이제 옆에 있는 휘문중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골프를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서울을 쓰실 거면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암시라는 게 그런 취미 활동까지도 포함이 된다.
혹은 원심분리기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은 키트로 나와서 20만 원 정도 좀 비싸기는 하지만 20만 원 정도면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소서에 그 내용을 썼는데 면접관이 야 너네 아빠 뭐 하길래 원심분리기를 썼어? 너네 아빠 뭐 하길래 왜 그 내용을 자소서에 안 썼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격까지 물어봐서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뭐야 그거밖에 안 해? 나는 한 4, 500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취미활동 기준으로는 되게 가볍게만 써주셨으면 좋겠고 비싼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얘네가 금지사항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소재가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내대회, 진짜 교내대회는 사실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되게 좋은 게 많아서 그런 대회를 준비했던 내용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준비했던 내용. 영재학급, 영재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소재가 돼도 돼요. 그래서 영재원에서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탐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봤다라는 소재로 접근하는 거 괜찮고요. 동아리 괜찮고 특허도 사실 저는 물리다 보니까 특허 쪽에 연관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괜찮고 솔직히 아이들은 유튜브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소스로 그냥 괜찮아요. 다만 깊이가 얕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소재입니다, 어머님들. 소재는 이게 괜찮다. 대신 깊이는 선생님들의 컨펌을 꼭 받아라. 그리고 수학 서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학교에서 과학고에서 표현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플룻으로 자소서를 썼어요. 플룻을 물리와 연관해서 자소서를 썼는데 거기에 면접관이 그 표현을 하더래요. 너 손 줘봐. 너 손 줘봐 해서 면접관이 손을 대봤는데 그 학생이 손이 진짜 작았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거 네가 쓴 거 맞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시 그걸 확인해 봤더니 손이 작아서 뭐 높은 음을 할 때 삑사리가 좀 많이 났다.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제는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고등 내용, 대학 내용 해도 좋지만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작년에도 그 어떤 학생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 저희가 가족끼리 회의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화생지 수학은 다 괜찮은데 생기부상으로 물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소재로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전자레인지에 초콜릿을 넣어요. 그럼 전자레인지가 이제 정상파라는 걸 형성이 돼서 초콜릿의 특정 지점만 이렇게 탈 것 같다라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아는 전자레인지는 실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는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요. 사방으로 반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머니께 꼭 진짜 이해를 시키고 아이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소재를 바꿨어요. 다른 물리 소재로 바꿔서 그 학생을 이렇게 해서 완성까지 해서 출석 면접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출석 면접을 갔다 오더니 나 이거 떨어졌어.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냥 피치 못하게 받아들였지만 출석 면접에서 자소서 관련한 질문에 내가 똑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중등과학을 똑바로 대답 못했어? 그랬대. 그러니까 모든 걸 똑바로 대답 못했대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수업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원래 평소에 자신감이 좀 없고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학생. 그래서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라고. 우리 자소 소재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하자 했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출석 면접을 보고 안 왔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솔직히 한 달 반? 2달 정도 뒤에 왔어요. 1차 붙었다고. 근데 그때 이미 늦었죠. 그때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 전에 알려준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해요? 내가 남들이 한 달 반 동안 한 걸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커버해? 불안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재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어렵게 주제를 정하실 필요 없고 주제가 가벼워도 아이들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왜? 면접을 통해서 이게 대면으로서 아이들이 실제로 쓴 건지 확인한 건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저는 물리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양자 쪽이거든요. 아이들은 양자를 되게 가볍게 알아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아직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과목별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걸요? 근데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자소서 소재 관련해서는 저희와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 맞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에피소드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질문이나 전체적인 물리 혹은 과학, 수학에 대한 내용은 끝나고 다시 어머님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불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네, 저희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 신기한 거는 영재학교 설명회나 다른 뭐 KMO 설명회 하면은 다 어머님들만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버님들이 곳곳에 많이 계셔가지고 좀 놀랐고, 보시다시피 저희 뭐 김남현 선생님이든 박능쿨 선생님이든 이제 각 과목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고, 제가 브로셔 마지막 부분에 저희 선생님들을 이제 넣어놨어요. 근데 뭐 들으신 것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의 면면 자체가 저희가 뭐 어느 학원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수업의 내용 자체도 이제 아까 넝쿨 팀장이 지금 영재고 이제 파이널 시즌이에요. 영재고 파이널 시즌이어서 지금 선생님들도 좀 바쁘신 상황이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 과거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좀 작년에 과거 관련해서 그 전문가이신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고 해서 제가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이 시기가 뭐 지금 당장 이제 설명회 있으니까 이제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앞부분에서 이제 전반기에 뭐 다른 학원에서 선행도 하셨을 테고, 뭐 과고반이라고 해서 들어가셔서 학원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7, 8, 9, 10, 11 한 5달 정도 남았죠. 5달 정도 저희가 월수금 화목일을 쭉 이제 수업을 깔아놨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어머님들 가끔 제가 상담을 드리면 그냥 그 5달 아니면 영재고로 치면 1년만 고생을 하면 된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 재밌는 공부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거니까, 즉 아까 뭐 주말반도 저희가 안내가 나갔지만 그 월수금 화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5달 후회 없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하루 가지고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하루 가지고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까는 이유는 훨씬 더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저희가 더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수업들을 마련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 아마 전화하셨을 때 처음 전화하셨던 저희 실장님 계실 거예요. 실장님 통해서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 연사해 주셨던 두 분들 다 계시니까 궁금하신 점 다 물어보고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